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경북인과 함께하는 경북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생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과 또 실천을 하는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북인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경북인의 주인공 인덕의료재단 이윤환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장님 지금 너무 젊으신 거 아닙니까? 네, 많이 젊습니다. 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사 듣는 게 그거겠어요. 왜 이렇게 이사장님 젊으시냐고. 네네. 얼마나 일을 하신 거죠? 지금 병원 일 한 지는 11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럼 11년 전부터 이제 이사장 하시면서 11년 전에는 이제 직원 생활 했고요. 예. 10년 전부터 이제 병원 이사장 취임하면서 병원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그 가장 잘 알려진 의료 좌우명이 있어요. 바로 사무이탈이라는 건데 사무 뭐 네 가지가 없다. 이탈 두 가지로부터 해방되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무이탈이라는 것은 사실 존엄케어라는 정의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국노인병원의 어떤 보도나 어떤 사례를 보면은 한국노인병원들은 항상 환자를 묶어놓고 기저귀 차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이 존엄케어를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 존엄케어라는 게 실천하는 것이 사무이탈입니다. 냄새가 냄새를 없게 하고 네. 낙상이 없게 하는 낙상무, 네. 욕창이 생기지 않는 욕창무. 그다음에 와상이라는 것은 환자가 침대에 있음으로 해서 환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환자가 침대에서 갇혀서 환자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와상무고요. 그다음에 탈기저귀는 말 그대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저귀를 안 채울 수 있는데 이게 병원의 필요에 의해서 기저귀를 차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기저귀라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억제대라는 것은 환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묶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종사자들, 병원 직원들, 서비스를 하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에서 수혜자인 국민들,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바꾸자는 게 존엄케어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이탈이란 건 네 가지가 없는 것, 냄새, 욕창, 낙상, 와상, 와상 네 가지가 없고, 그다음에 이탈, 탈기저귀, 벗어나자, 기저귀로부터 벗어나자, 억제대로부터 벗어나자. 근데 이걸 뭐 100%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요양병원에서. 네네네. 최소화하자 뭐 이런 그렇죠. 의미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없애는 것을 가치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게 사무이탈의 운동의 방향인 거죠. 지금 뭐 전국에서 뭐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들 찾아온다면서요. 예, 제가 2008년도에 그 일본에 다녀와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수가도 일본이 우리보다 수가가 3배나 더 많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환경이란 것도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일본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정도의 수가를 주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적인 인프라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2년 전에 국내에서 이게 처음 시도한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보다 못한 시설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존엄케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우리도 이제 그걸 시작을 하자라고 했는데 처음 했던 병원들은 작년이 저희보다 힘들었죠. 그래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냄새는 원래 잘 없었으니까 낙상, 그다음에 욕창, 이런 탈기저귀 탈억제대 이걸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만의 존엄케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감사 경영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저희 병원의 존엄케어와 감사 경영을 벤치마킹 하러 오는 병원들이 지금 많이 늘었고. 그렇군요. 예,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병원에서 꼭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 존엄케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노인분들, 환자분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면서 네네. 돌봐드리는 것. 네네. 근데 요즘에 왜 뉴스 보도 보면 무슨 요양병원에서 뭐 환자를 뭐 폭행하기도 하고 네네. 뭐 학대하기도 하고 네네. 이런 뉴스가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예. 주위의 시선이 좀 곱지 않을 것도 같고 좀 마음도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이런 맞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언론에 비춰진 네. 나쁜 면만 많이 비춰져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는 병원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 저희 그 노인병원 업계가 많이 자성하고 어떤 예.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운영자로 해서 그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나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제도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예. 간병보험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간병비를 많이 내면서 좋은 병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돈이 없는 분들은 간병비 못 내니까 간병사 수가 적은 곳으로 가게 되니까 네. 환자를 묶을 수밖에 없고 냄새 날 수밖에 없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앞으로 그렇게 나쁜 병원들이 언론의 도모에 오르는 그런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의료 수가 문제가 그렇죠. 가장 또 핵심적인 예. 이게 문제일 일본에는 것 같고요. 이게 개인 간병까지 보험이 다 돼 있어요.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동 간병도 아직 개인 보험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있고 모든 보호자 환자가 간병이란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병원들이 난립하면서 요양병원들이 난립하면서 일본같이 가격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 우리는 지금 병원들에서 가격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가격 있군요. 경쟁을 하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잘해드릴게요. 저희 병원 오세요라고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싸게 우리 병원 해드릴게, 싸게 해드릴게 우리 병원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아주 웃지 못할 지금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노인 문제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감사 경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감사 경영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감사 경영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 감사 경영, 감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저희가 이 존엄케어 선포를 하고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참 보람도 있고 처음에는 남들이 예. 하지 않는 서비스를 한다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생기고 굉장히 좋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힘이 들어요. 예. 뭔가 마음이 힘이 들어지는 거죠. 예. 다른 데는 한참 묻고 다른 데는 기적이 안 쳤는데 왜 우리만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직원들이 힘이 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뭔가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이 감사 나눔 경영을 접하게 됐습니다. 책을 예. 읽었고요. 예.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100가지 감사를 쓰는데 다리를 절고 다니는 아이가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67번 대목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 다리만 불편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우리가 다리만 불편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예.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라고 불평만 했는데 이 감사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거를 경영으로 시너지를 끌어내는 게 감사 경영이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매일 쓰게 하는 오감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5가지 감사하기요? 네. 예, 예. 그래서 5가지 감사를 매일 직원들이 쓰다 보면은 그 예. 쓰는 게 가족에 대한 게 2-3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 그 다음에 우리 동료에 관한 이야기를 5가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쓰다 보니까 감사를 적다 보니까 서로 칭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전에 같은 경우는 단점밖에 안 보여요. 예. 저 사람은 저게 안 돼요. 저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라고 했던 표현들이 저 사람은 저게 안 되지만 이거는 잘합니다. 라고 해서 칭찬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오늘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밥 먹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와이프가 아침에 밥 차려줬는데 감사합니다 표현하시나요? 아나운서님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워낙 좀, 그 뭐라고 하죠? 잘 못 얻어먹어서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해요. 네. 며칠에 한 번씩 얻어먹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예. 없어졌을 때는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감사 운동이었고 하루에 우리 병원 직원들이 5가지 감사를 매일 쓰다 보니까 예. 우리 간병사, 간호사들 간에 니는 이게 안 돼. 이 간병사 이거 일 못합니다. 간병사님은 저 어린 간호사가 뭘 모르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문화가 병원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 근데 이 5가지 감사를 매일 쓰다 보니까
감면사님들이 체위 변경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환기시킬 때도 도와주고 또 나이 어린 간호사가 싸가지는 없지만 환자들이 안 좋아졌을 때는 빨리 와서 환자 케어 처치를 해주고 예. 이런 것들이 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니까 그 감사 에너지가 전달이 되니까 서로 욕하는 문화가 없어집니다.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고요. 그렇겠네요. 우리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면서 이 존엄 케어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존엄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야 될 어떤 당연한 일로서 받아들이게 된 게 이 감사 경영이었던 거예요. 아,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감사 경영에서 또 감사 펀드까지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 펀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존엄 케어는 환자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게 존엄 케어였고요. 예. 감사 경영은 존엄 케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간에 동료들 간에 서로 존중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 경영을 시작을 했는데 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존엄 케어는 우리 직원들이 직업적인 나눔을 실천이 됐고요. 이 감사는 나눔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동료들하고 가족들에게 좋은 문화를 나눴는데 펀드라는 걸 조성하게 된 이유는 병원 내에도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에서 시작된 감사 펀드 운동이었습니다. 예. 포스코에서는 급여 1%를 무조건 떼가지고 적립해서 봉사금으로 적립해서 그거를 쓰게 되는데요. 예. 저희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저희 병원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부 펀드, 외부 펀드를 나눴습니다. 아, 어떻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 직원들이 급여 1% 내에서 자발적으로 예, 예. 1,000원, 5,000원, 10,000원 그래서 1,000원 이상 자발적으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병원당 그 돈이 모이게 되면 보통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모이거든요. 한 달에? 네. 예. 그럼 직원들이 모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예. 그러면은 병원에서 다시 100만 원 기부금을 만들어요. 아, 그 액수만큼 똑같이요? 매칭 펀드죠. 아하, 예. 그래서 이달에 150만 원이 되면은 150만 원 펀딩이 되는 거고 2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 펀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외부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병원 내부에도 보면은 독거노인도 있고요. 예. 보호자는 있지만 찾아오지 않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보호자들이 왔을 때 항상 간식거리 사오면은 그거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우리 환자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직원들이 낸 그 돈을 가지고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속옷 지원이라든지, 또 생일 파티, 그 다음에 이제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고, 그 돈만큼, 직원들이 낸 돈만큼 만든 우리 병원에서 내는 기부금은 병원 밖에, 우리가 안동에 복수병원 같으면 안동 지역에 예. 그 어려운 분들,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후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사회단체. 예. 그 다음에 그 경도에는, 예천에서는 예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한 명씩 도와주자는 게 이 감사 펀드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한 명 도와준다고 해서 크게 세상이 변화되진 않죠. 근데 이 펀드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예. 과거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펀딩을 통해 가지고 비록 1,000원, 5,000원, 10,000원, 많아야 2만 원 이렇게 냈는 돈이지만 내가 냈던 작은 금액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인들이 사회적 나눔을 하는 사회 구성원수 역할을 다한다는 자존감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죠. 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줄이야.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펀드로 나뉘었다는 게 이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그 펀드는 예. 병원 내에서 이제 병원 내 복지에 쓰이고 어려운 환자분들 위해 쓰이는 것이고. 쓰시고 네. 또 외부 펀드라고 해서 병원 자체에서 그 내부에서 모인 펀드 그 금액만큼 또 매칭. 사회, 예.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지를 네. 위해서 또 이렇게 쓰시고 네네. 매달 한 분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와드리는 매달 거예요? 한 번은 아니고요. 예. 내부 펀드는 매달 한 번인데 예. 그 다음에 외부 펀드는 감사나눔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에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척추가 틀어지는 아이. 그 아이의 그 특수일체를 하나 맞춰줬어요. 이게 방송에도 소개됐던 이야기인데 얘가 척추가 틀어지니까 특수일체를 맞춰야 돼요. 일반 일체는 안 돼요. 이 휠체어값만 해도 한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네. 정부 지원 같은 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사각지대에 빠진 우리 그 대상을 한다는 거죠. 일반 정부나 이런 데 다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런 사회 제도가
그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추천을 받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무이탈 케어 감사 경영을 하고 계신데 처음 병원을 경영할 때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친께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네, 그렇게 네, 뭐 네.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다고 네,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자수성가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어려움도 참 많으셨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아버님 농사 지으셨고요. 예. 그다음에 그 빈농이셨고 예. 넉넉지 않았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일요일 되면은 일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친구들 농구하러 갈 때 저희는 농사 지으러 도와드리러. 예, 그렇게 갔어야 됐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제가 병원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은 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예. 제가 물리치료과를 가서 예. 물리치료과를 나와서 모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학교 교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석박사 예.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석사 과정 졸업을 하고 그냥 우연한 계기가 있어서 학교 교수의 직보다는 내 병원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31살 때 처음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동업을 안동에서 그때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000만 원으로요? 네. 그때 한 4천만 원 비용이 들었는데 예. 1,000만 원밖에 가진 게 없었고 나머지는 뭐 공사하시는 분이 우리 오촌 당숙이어서 일단 외상을 공사해 주셨고 우리 그 형님 친구분이 한의사분이 계셨는데 예. 우리 장비는 그분이 일단 무상으로 빌려주셨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1,000만 원으로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운영해서 병원이 잘 됐어요.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업 관계다 보니까 사실 소유가 100%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한계라는 게 있어서 예. 그래서 의사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해보자고 해서 의료법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005년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안동에 모 정형외과가 거의 부도 일보 직전이어서 예. 그거를 이제 인수할 기회가 됐어요. 그걸 예. 인수를 하면서 제가 의료법인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대표로 취임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처음에는 이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네. 하지만 그 주위에 또 도움도 많이 받으시면서. 다 빌렸죠. 예. 네. 지금 어떤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면은 예. 아버지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예.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혼자서 뭔가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분이 많았던 그게 저의 큰 자산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렇게 또 이렇게 좋게 또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이사장님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감사라는 단어, 나눔, 어떤 실천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인생 철학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20살 군대 갔다 와서 학교 국가고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치게 됐는데요. 학교 다닐 때 이 국가고시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시험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시험? 전기 기사 시험을 쳤었어요. 같이 그걸 네, 변경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예. 한 학기 동안 이 전기 기사 시험을 쳐서 정말 올인을 다 해가지고 그 시험에 100명 시험 쳐가지고 9명 붙었는데 제가 거기에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처음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때 처음 얻었어요. 그래서 제 좌우명은 도전정신이라고 항상 할 수 있었고 제가 의료재단의 대표로 취임할 때에도 5억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평생 돈 4천만 원 만져본 게 다였었는데 10배가 넘는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포기하려고 했었지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고 정말 빌려보니까 그 돈을 다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당연히 5억을 다 빌리신 거예요. 거예요? 네네. 주위 사람으로부터? 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천에 그다음에 안동에 그 정형외과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정상화시키고 2006년도에 예천에 경도요양병을 처음 지었을 때도 전부 다 제가 부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성공이 됐고 거기에서 우리 기반을 다진 다음에 안동에 지금 현재 복주요양병원 그 자리가 부도가 났을 때 제가 그거를 인수를 했죠.
지금은 뭐 완전 정상화가 되고 그걸 인수를 할 때도 운영 자금이 없어서 부도가 날 것이다라는 예. 소문이 팽배했었습니다. 예. 이 모든 분들이 제가 갔던 길은 다 안 된다고만 했던 길이었지만 제 생각에는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만한 충분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건 그걸 계속 밀어붙였던 게 결국에 현재의 제가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던 예. 거죠. 우리 이사장님의 좌우명은 이 세상에 못할 건 없다. 네. 도전해보자 이거군요. 네. 예. 저도 지금 5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단순히 병원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병원이 재단이 안정된 다음에 2년 전에 조농케어를 시작했고 1년 반 전에 감사 나눔 경영을 시작했듯이 지금 저희가 하는 조농케어라는 서비스가 지금 벤치마킹 오는 병원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 확대돼서 주위에서도 더 이상 나쁜 병원들이 많다라는 어떤 언론지상에 안 내리대릴 수 있는 예. 그런 병원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게 사실 저희 병원에서 조농케어를 더 실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 나눔 경영은 당연히 저희 병원에서 우리 직원들의 긍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됐지만 이게 나눔 펀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감사운동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직장에서 일단 존중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 감사 펀드라는 게 우리가 한 명, 두 명 도와준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예. 대신 이런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저희 병원은 한 군데에서 또 5개가 되고 5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되면은 그럼요. 이 지역사회가 더 따뜻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경상북도를 넘어서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한 문화로 발전되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작지만 참 네. 원대한 큰 꿈을 갖고 네. 계시는군요. 자, 오늘 경북이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경북인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덕의료재단의 이윤환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다른 경영 철학으로 또 인덕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의술이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윤환 이사장의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도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북인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